네, 하락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더니 멈춘 것 같더니 다시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2%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또 항상 고질병처럼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겨울 이야기, 여기 또 물을 끼얹는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럼 또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불안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이야기가 결국 그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뉴스를 하나 갖고 왔잖아요. 무엇인지 맞아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수출 제한을 미국 정부에서 좀 걸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반도체 기업들. 근데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치포 동맹이라던가 뭐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미국에게 대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러시아라던가 중국 같은 반미 세력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재를 해나갈 텐데 향후에 4차 산업으로 그 중심이 될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제재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는 A100, H100 같은 제품들 이게 GPU, 그래픽카드 쪽이에요. 이런 쪽들을 이제 향후에 지금은 그 두 제품에 한정이 돼 있지만 향후에는 거의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군, 집적 반도체 이런 쪽까지 다 확대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굴기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치포라던가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것도 벅찬데 점점 더 숨통을 쪼여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미 증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 일단은 중국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데 역시나 4차 산업에 걸려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미국의 극명한 의지가 좀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TSMC와 자꾸 애플이 손잡는다라는 이야기, 애플이 손잡는다라는 이야기 네. 때문에 우리 이러다 깍두기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고 네. 치포 동맹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참 모르겠고 이 반도체 안에서 네. 우리의 위상, 우리의 매출 비중 혹은 파이 이런 거는 어떤지요? 글쎄요. 치포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 1, 2위 기업이죠. 자랑스러운 이제 한국에서 이런 기업들을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보게 되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였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품목들 다 포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2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비중은 그걸 훨씬 뛰어넘었죠. 그만큼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였다라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의 이제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보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65%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치포 동맹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을 협업하면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대만, TSMC 보유하고 있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63%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18%, 20%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3%밖에 안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3%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의 비중을 키워나가야 될 텐데 파운드리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걸 애플이라는 큰 고객사를 TSMC에게 뺏겼죠.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강세긴 해요. 그런데 이제 57%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이 그 뒤로 28%, 그리고 일본, 대만이 8.6, 4.3%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향후에 어떤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미국 쪽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TSMC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공장에서도 이렇게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면은 한국산 메모리를 공급받는 애플이라던가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던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사실 두 큰 손, 두 고객사를 다 잡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러다가 중국에 납품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치포 동맹 좋지도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미국과 중국과 반도체 전쟁 때문에 우리는 실이 많죠. 아무래도 득도 있지만 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득도 있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사이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설계 그런 쪽에서는 협업하면서 득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제 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들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장 치포에 가입하면서 만약에 막히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국 내 동맹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우리의 물량들을 분산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어떤 낸드라던가 디램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격 완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의지는 뭐 확고합니다. 중국 쪽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구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아예 중국에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실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출하량 중에서 40%가 중국으로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막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파운드리 쪽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밸류상으로 삼성전자를 올릴 이유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상황도 있겠지만요. 그런 거에다 더불어서 이런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디램이라던가 낸드까지 같이 꺾인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될 만한 이유들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상황들, 미국과의 어떤 동맹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는지 이런 수급 흐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증권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해석들을 리포트로 좀 짧게 내놓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 규제가 메모리 반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디램 구매 중에 엔비디아가 주 고객인 그래픽 메모리는 전체의 6%밖에 비중에 불과하지 않고 이걸 따져봤을 때 그래픽 메모리 중 대부분이 PC라던가 그 콘솔 게임에 들어가서 맞아요. AI 칩향 메모리는 전체에서 비중이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 내용이 헷갈려서요. 어떤 말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최첨단, 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당장은 비중이 작을 수 있어요. 6%로. 네. 그런데 이게 향후에도 결국 이 비중으로 계속 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산업들이 대규모로 커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AI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5G 관련해서 모든 것들 사물 인터넷까지 전부 다 이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반도체들의 수요는 점점 더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서 그 TSMC와 애플의 그 고객 관계도 사실 좀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아이폰 14에는 중국 YMTC 메모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 납품처로 선정이 된 거예요. 왜 자꾸 아이폰은
우리랑도 물론 네. 뭐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TSMC라는 원래부터 기존 고객이긴 하지만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중국, 대만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글쎄요. 이게 사실상 낸드 쪽이 네. 어떤 고사양이 필요한 품목은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싸게 생산하면 장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YMTC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낸드 쪽에서 혁신을 일으킨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이어서 애플의 세 번째로 낸드 공급을 하는 공급사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로 중국 업체에 있어서는 거의 혁신, 이노베이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 시장에 중국 기업도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만한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것들을 국제사회에다가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YMTC가 사실상 중국의 정부 지원금이 한 최소 6조 원 이상 투입이 된 기업이에요.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엑스테킹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당시에는 낸드 쪽에서 생소한 본딩 기술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경제성도 없는데 낸드를 이런 고급 기술로 생산을 한다고? 이거 수치 타산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일단 2020년에 양산 성공했고요. 연말에는 진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서면서 세계 최고 단수인 232단 낸드 양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 수요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사양화 되어가는 전자기기 흐름들에 맞춰서 애플이 YMTC를 낙점을 했다라고 안타깝게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53%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에서 낸드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우월적인 지위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D램 쪽에서는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난다라고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턱 정도까지는 기술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하면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는 기술력이야, 맞아요. 중국은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중국에서도 혁신적인 기업과 기술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또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역 때문이에요. 네. 수출이 전일보다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 늘어나긴 했는데 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맞아요. 적자가 컸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도 26개월 만에 역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전반적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아니면은 음. 반도체 산업 내에서 우리의 비중이 좀 적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원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역 수지 적자 자체는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7.8% 줄어든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이건 결국에 전체 수출 금액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쪽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전자기기, IT, PC, 모바일 이런 쪽들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려고 하니까 네.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이 하락에 우리 반도체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관점을 또 수정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의견을 네. 여쭤볼게요.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매매에 임한다,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나?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조 위방원이라는 워낙에 센 이슈가 있어요. 모멘텀도 확실하게 붙어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이고 경기 침체라는 큰 틀에서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기업이지만 또 이것과 수익을 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붙을 때 그냥 우리도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반도체 약세에도 PCB들이 어제 이어서 네.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PCB가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그 여파 때문인지 같이 후속으로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이 있는지, 없으면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있긴 주시죠. 있어요.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하면서 뭐 종목 하나 얘기했는데 나머지도 혹시 좋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 가격적으로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CB 쪽도 있지만 DDR5 쪽일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계속 양산이 인텔에서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사파이어 래피즈 말고도 랩터레이크라고 있어요. 이게 다음 달에 열릴 이제 그 게임 개발자였던가요? 그런 쇼에서 이걸 공개하기로 결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도 만약에 같이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두 개 다 DDR5 칩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서버용 수요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DDR5 관련해서 수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 속도라던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커지고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성능의 칩이 필요할 거고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게 구제품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이 팔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아비코 전자 있을 것 같아요. DDR5 관련해서 수동 부품, 인덕터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유니테스트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최근에는 좀 좋지는 않지만 공정 전환했을 때 DDR5 관련해서 장비 수주가 가능한 업체고요. 요즘에 핫한 태양광도 또 관련이 있죠. 거기다 이제 ISC 같은 기업은 소켓과 비메모리 성장, 테크윙은 메모리 핸들러, 그리고 비메모리 소켓 온칩 이런 쪽까지도 같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그리고 ISC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시장이 힘이 좀 빠지는 하루인데 그래도 차장님이 힘내서 저희에게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